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은 대화를 나눌 때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가장 쉽게 생기는 것도 오해이지요.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전달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을 담아 한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볍게 던진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대화의 어려움은 결국 사람 마음의 깊이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이 말을 통해 부딪히고 엇갈리며 서로의 거리를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해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잠시 멈춰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옳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이 느낀 감정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오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과거 경험과 상처, 그리고 지금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표면적인 단어에만 반응하면 그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대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땐 당장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느꼈군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대화의 기술은 말솜씨보다 듣는 태도에 있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대화의 고수입니다. 우리는 흔히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대개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 들어주기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줄이고 싶다면 설명하려는 말을 줄이고 공감하는 말을 늘려야 합니다. 그건 이런 뜻이었어요. 보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훨씬 멀리 닿습니다. 대화에서 진심은 소리보다 진동처럼 전해집니다. 눈빛, 표정, 호흡, 목소리의 온도 속에 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조용한 호흡, 그리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시선. 그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오해도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서로 다른 생각을 얼마나 다정하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만 편하게 지내는 건 진짜 관계의 깊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그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 그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경쟁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말은 도구가 아니라 다리입니다. 내가 건너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다리,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다리, 그 다리가 튼튼하려면 먼저 나의 말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급한 말은 뜨겁고 차가운 말은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은 서로의 상처를 녹입니다.
오해를 줄이는 말의 첫 번째 원칙은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단어는 쉽게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숨을 고르면 그 말은 다리로 변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바로잡기보다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세요.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전해집니다. 대화의 본질은 이기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잠시 멀어져도 다시 이어집니다.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톤과 표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묻는 말도 따뜻하게 말하면 관심이 되고 차갑게 말하면 비난이 됩니다. 따뜻한 말투는 상대의 방어심을 낮추고 차가운 말투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떻게 말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틀렸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한 문장은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만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으면 오해는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닿지 않으면 작은 말 한마디도 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무는 힘은 따뜻한 말보다 따뜻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인격의 표현입니다. 말은 배우면 늘지만 태도는 마음이 바뀌어야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해를 줄이는 지혜는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조용히 듣고 천천히 말하고 감정보다 이해를 앞세우는 연습. 이 세 가지가 쌓이면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오해는 줄어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들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듣습니다. 항상 판단받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서도 판단을 느끼고 늘 존중받아온 사람은 타인의 말에서도 존중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결국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내 말투에 담겨 있습니다. 오해를 줄이고 싶다면 먼저 내 말에 담긴 마음의 색을 살펴보세요. 조급함이 섞여 있지 않은지, 상대의 말을 끊으려는 습관이 없는지, 정답을 강요하는 어조는 아닌지, 대화는 설득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공감이 없는 설득은 벽에 부딪히지만 공감이 있는 말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이 세 마디면 대부분의 오해는 줄어듭니다. 대화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대부분 감정이 섞여 있을 때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우리는 사실보다 느낌에 반응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그 말이 주는 감정에 먼저 휩싸이지요. 그래서 그 말투가 싫었다거나 그 표정이 거슬렸다는 식의 감정이 쌓이면 오해는 훨씬 깊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상대의 말을 감정이 아닌 의미로 듣는 연습입니다. 이 말은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 말이 나왔을지 모른다. 이렇게 한 번만 시선을 바꾸면 오해는 금세 누그러집니다. 감정이 섞인 대화에서는 사실보다 마음이 먼저 전달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줄이려면 상대의 말을 바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말을 꺼내기까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보다는 그 말을 할 만큼 마음이 복잡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해받기 위해선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잠시라도 서보면 그 사람의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완벽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속으로는 외로움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늘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 이면에는 언제나 감정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의 한 걸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오해를 막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말하면 대화는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잠시 들여다보면 지금 화가 나는 건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감정의 정체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대화는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이름 붙여보세요. 지금 섭섭함이 느껴지네요. 지금 조금 서운했어요. 이 한마디가 감정의 폭풍을 잠재웁니다. 오해를 줄이려면 내가 옳다는 말보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대신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건 아니죠. 대신 저는 조금 다르게 느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닿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지는 말은 항상 상대의 마음 쪽으로 향합니다. 내가 맞다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바뀌면 대화의 온도도 바뀝니다. 진심이 전달되는 말은 항상 속도가 느립니다. 빠른 말은 의심을 낳고
느린 말은 신뢰를 만듭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생각도 함께 전합니다. 말을 서두르는 사람은 감정만 남깁니다. 그래서 오해를 줄이는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표정을 한 번 더 살피고 숨을 고르고 그 마음의 결을 읽어냅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질문하는 말입니다. 단정하지 말고 묻는 것. 그것이 오해를 막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그때 어떤 뜻이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제가 들은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에게 당신의 말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한마디면 마음의 벽이 내려갑니다. 대화를 할 때는 말보다 표정과 태도가 더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감이 전해지고, 차갑게 팔짱을 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대화는 마음으로 합니다. 오해를 줄이려면 별표에 보다는 그랬구나. 별표를 먼저 말하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는 비난처럼 들리지만 그랬구나 는 이해의 문을 엽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대화의 지혜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말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만 진심을 꺼냅니다. 비난받을까 두려운 마음에서는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듣고 싶다면 먼저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조언을 서두르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태도. 그 순간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겠구나. 그 신뢰가 쌓이면 오해는 사라지고 이해가 시작됩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침묵할 때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그 침묵은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재촉하면 생각이 아닌 방어가 나오고, 기다려주면 진심이 나옵니다. 좋은 대화는 말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은 말보다 표정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가 오해를 더 빨리 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가 아니라 온도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호흡, 조용한 미소, 그것만으로도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대화의 끝에 남는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은 말이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쌓이면 서로의 신뢰가 됩니다. 오해는 한순간에 생기지만 신뢰는 느리게 쌓입니다. 그 느린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지켜냅니다. 지혜로운 대화는 상대의 말보다 자신의 반응을 먼저 돌아보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있지? 감정으로 듣고 있나? 이해로 듣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있으면 오해는 줄어듭니다. 대화는 결국 자신을 다루는 일입니다. 자신을 잘 다루면
상대도 편안해집니다. 오해는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생기고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겼다는 건 아직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면 먼저 진심 어린 태도로 다가가야 합니다. 말로 설득하기보다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우선입니다. 혹시 내가 마음을 다치게 했을까 봐 걱정돼요. 그날의 내 말이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짧은 한마디가 긴 오해의 실타래를 풀어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오해받았을 때보다 상대가 먼저 미안해할 때 더 쉽게 마음을 풉니다. 그건 이유를 따지기 전에 마음을 건드려주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푼다는 건 상대의 말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푸는 대화에는 논리보다 온기가 필요합니다. 설명은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다친 마음도 서서히 녹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다르게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의 뜻을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표현은 책임을 나누는 말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엇갈렸는가를 함께 찾는 태도이지요. 이런 말투를 쓰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공간이 조금씩 열립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가장 피해야 할 건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대화입니다. 억울함은 이해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건 감정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상대에게 인정받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 먼저입니다. 나는 나의 진심을 알기에 괜찮다. 이 마음이 자리 잡히면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의 역할입니다. 오해는 급히 풀수록 더 엉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기도 하지요. 상대의 마음이 정리될 시간을 기다리고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조용히 다시 대화를 청하세요. 그날 이야기 천천히 다시 나눠볼까요? 이 한 문장이 시간이 만들어준 틈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오해를 풀 때는 사과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미안해요. 보다 그때 많이 속상했죠.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사람은 이해받을 때 마음이 풀리고 이해받지 못하면 미안하다는 말도 가볍게 들릴 뿐입니다. 오해가 깊을수록 침묵 속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보여주는 태도는 진심이 됩니다. 꾸준히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변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예의 있게 머무는 것. 그런 태도는 언젠가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람의 말은 가볍지 않구나. 이 사람은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해를 녹입니다. 오해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는 어느 정도의 불완전함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곁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관계의 힘입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의지만 남기세요. 그 마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겨도 그 안에서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태도를 먼저 바꿉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신뢰는 정직함과 일관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 말과 내일의 태도가 다르지 않은 사람, 기분에 따라 말의 온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해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말보다 믿음이 앞서면 상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대화의 진짜 목적은 서로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군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 메시지만 전해져도 대화는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오해를 줄이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고 감정을 던지지 않고 말보다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진심은 소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기운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가장 현명한 대화는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진심을 전하는 말, 그 말이 세상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랬군요. 이해돼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세 마디는 오해를 줄이는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대화의 마지막에는 감사의 말을 남겨보세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면 서로의 마음이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감사는 모든 대화의 쉼표입니다. 그 쉼표가 있어야 다음 문장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해는 사람 사이의 틈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이다. 그 창문을 닫지 않고 조용히 열어두는 것, 그게 오해를 줄이는 대화의 지혜입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천천히 듣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오해보다 이해가 많고 분노보다 평화가 머뭅니다. 그 평화를 지켜내는 힘이 바로 말의 온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다리인지 벽인지 한 번만 마음속으로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면 당신의 대화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오해는 대부분 말의 차이보다 기대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이 다르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말 한마디가 쉽게 상처로 바뀌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 관계의 형태는 다르지만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그건 서로가 다름을 잊은 채 같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까만 말풍선 가족 안에서의 오해.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해는 더 깊고 오래 갑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엮여 있지만 그 사랑이 당연함으로 바뀌면 서로의 마음을 세심히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괜찮아 보이길래 신경 안 썼어. 내가 알아서 하겠지 했지. 이런 말들은 무심한 듯 들리지만 그 안에는 나는 너를 믿는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 관계의 오해를 줄이려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고마웠어요. 그때 서운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이 짧은 문장들이 가족의 공기를 바꿉니다. 사람은 사랑보다 표현된 사랑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까만 말풍선 친구 사이의 오해. 친구는 편안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 편안함이 오해를 부릅니다.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 우린 그런 사이잖아. 하지만 친숙함 속에서도 말의 선은 지켜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부드러운 배려가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오해를 줄이는 지혜는 별표 가벼운 농담 속에도 마음이 있다 별표는 걸 아는 것입니다. 말은 장난처럼 시작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는 진심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말을 던지기 전 그 말이 상대의 하루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까만 말풍선 연인 사이의 오해.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대화는 감정이 가장 짙게 섞입니다. 그래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쉽게 상처 주는 관계가 되지요. 연인 사이의 오해는 말보다 기대와 불안에서 생깁니다. 왜 연락이 늦었어? 는 사실 내가 소중한 존재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 괜찮아 라는 말 속엔 나를 조금 더 알아줘 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감정의 언어를 읽지 못하면 사소한 말이 커다란 오해가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말보다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식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단지 서로가 안전하다고 느껴서 굳이 말로 다 설명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길어지면 오해는 자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에서는 짧고 부드러운 표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편했어요. 이런 말들은 설명이 아니라 마음의 확인입니다. 사랑은 오해보다 훨씬 섬세한 감정이라 작은 표현 하나로도 금세 달라집니다. 까만 말풍선 직장에서의 오해.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말의 목적이 다르고 역할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는 효율을, 누군가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갈등이 되고 갈등이 쌓이면 오해로 굳어집니다. 직장 안에서 오해를 줄이려면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대신
이 부분이 조금 늦어져서 일정이 밀렸어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대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같은 뜻이라도 형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구조가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의견을 나누는 일과 기분을 표출하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논의의 자리에 감정이 섞이면 말은 설득이 아닌 공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회의 전에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더 나은 길을 찾는 자리다. 그 생각 하나로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까만 말풍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오해. 부모와 자식의 대화는 언제나 세대의 거리만큼의 오해를 품습니다. 부모는 경험으로 말하고 자식은 감정으로 듣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사랑이지만 자식의 귀에는 통제로 들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건 내 인생이에요. 이 말은 자립의 표현이지만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으로 남지요. 세대의 간격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해를 줄이려면 그 간격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보여줘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대화의 목적이 이해라면 서로의 세상을 설명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세상이 좀 달라졌어요. 이 두 문장이 오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관계 속 오해는 결국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믿는 순간에 생깁니다. 그 믿음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방심이 되면 배려는 사라지고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선택을 더 섬세히 해야 합니다. 사랑은 다정한 표현 속에서 자라고 존중은 조용한 말투 속에서 깊어집니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수많은 오해를 막습니다. 말은 돌아올 수 없지만 멈춤은 언제나 다시 길을 냅니다. 그 잠깐의 여유 속에서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 어딘가에 남습니다. 좋은 말은 마음을 밝혀주고 나쁜 말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일 때가 많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동처럼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파문이 잔잔하고 거친 말은 큰 물결처럼 요동칩니다. 그 파동은 곧 감정의 진동이 되어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고 어떤 말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아픕니다. 말에는 에너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감사로 말하면 말은 밝고 투명해지고
불평으로 말하면 탁하고 무겁습니다. 그 에너지는 대화를 넘어서 공간의 분위기까지 바꿔놓습니다. 가정의 공기가 무거울 때는 누가 더 큰 소리를 냈느냐보다 누가 더 따뜻한 말을 잃었느냐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자주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둠을 더 크게 보게 되고, 자주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더 자주 마주합니다. 말은 세상을 바꾸는 주문입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왜 이렇게 안 돼요? 라는 말은 상대의 에너지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나누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고, 날카로운 말은 날카로운 인연을 만듭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의 법칙이 아니라 삶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말은 마음의 파장을 싣고 흘러가서 다시 그 파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곁에서는 편안하고 어떤 사람 곁에서는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말의 온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내용만 신경 쓰고 말의 진동수는 잊곤 합니다. 진동수란 그 말에 담긴 감정의 진실함입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도 진심으로 하면 마음을 녹이고 습관처럼 하면 공허해집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도 속으로 원망이 섞여 있다면 상대는 그 어색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말보다 에너지를 먼저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줄이려면 진심의 진동수를 높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일을 의식적으로 찾고 불평 대신 이해를 떠올리고 말하기 전 마음을 한 번 정돈하는 일. 그 세 가지가 말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심은 말이 내일의 관계로 자라납니다. 따뜻한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사람이 많아지고, 차가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되어갑니다.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의 힘은 때로 침묵보다 더 크고 때로는 침묵보다 작습니다. 말이 필요할 때와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감각이 대화의 지혜입니다. 모든 말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침묵이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감정이 가라앉는 시간을 주고 그 시간 속에서 진심이 다시 정리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대화를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멈추는 건 상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말의 온도는 사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말이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얕은 사람은 말이 빠르고 거칩니다. 깊은 강은 소리가 없습니다. 깊은 마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진심이 담긴 한마디만 남깁니다. 세상에는 상처를 주는 말보다 상처를 감싸주는 말이 더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 마음 이해돼요. 이 말들은 짧지만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는 줄고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때로는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이 조금 따뜻했어요. 이 문장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로 느껴질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때 오해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모든 오해의 벽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위로할 수 있는가? 이 말이 내 마음의 진심을 담고 있는가? 이 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이미 지혜로운 대화가 됩니다. 말은 약속입니다.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말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을 얻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마디의 태도에서 생깁니다. 말을 쉽게 하지 말자. 이 단순한 원칙이 오해를 막는 가장 강한 울타리입니다. 진심은 말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진심이 닿으려면 말을 천천히, 부드럽게,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빠른 말은 설득이 되지만 느린 말은 신뢰가 됩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느낌으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 말투가 따뜻했어. 그 사람 목소리엔 진심이 있었어. 그 느낌 하나로 오해는 사라집니다. 말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나는 부족해 라는 말은 스스로를 가두는 말이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는 말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말입니다. 내면의 대화가 바뀌면 타인과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오해를 줄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 따뜻함이 밖으로 번집니다. 말의 힘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의 진짜 힘은 마음을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연결이 만들어질 때 사람은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말은 다리입니다. 다리를 놓는 말은 관계를 살리고 벽을 쌓는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내 말은 다리였는가, 벽이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오해는 줄고 대화는 깊어집니다. 오해를 줄이는 대화의 끝에는 언제나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비워진 공백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말이 멈추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리는 건 상대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감입니다. 사람은 말로 가까워지지만 침묵으로 진짜를 알게 됩니다. 대화의 진짜 깊이는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묵묵히 함께했느냐로 결정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멈추면 오해가 사라집니다. 대신 마음이 남습니다. 침묵은 오해를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말로 풀리지 않는 마음은 침묵 속에서 방향을 찾습니다. 급히 설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기다려주는 마음은 상대에게 존중을 전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순간에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조용히 들어주는구나. 그 느낌 하나가 관계를 살립니다. 진짜 이해는 말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공명입니다. 감정이 맞다 할 때 말은 줄어들고 눈빛만으로도 통하게 됩니다. 이해한다는 건 상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말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 이해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관점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그걸 잘못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지혜는 다름을 허락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오해는 더 이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서로의 입장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저 다른 길을 보고 있을 뿐이지요. 그 다름을 인정하면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은 듣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관계를 지킵니다. 잘 듣는다는 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존중의 침묵입니다. 오해를 줄이는 대화의 핵심은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이 거칠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말은 빠르고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울수록 말은 천천히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대화는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말을 고치고 싶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자연히 고요해집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보다 존재로 말합니다. 존재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말보다 강합니다.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의 마음을 평화로운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이해 속에서 머물며 사랑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사실 가장 깊은 대화는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대화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서로를 탓하기보다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성숙한 것입니다. 대화의 성숙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따뜻한 여유에서 옵니다. 완벽하려 하지 않아도 진심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진심은 느리지만 반드시 닿습니다. 오해를 줄이는 대화는 결국 사람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깔린 대화는 조금의 엇갈림쯤은 금세 사라집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타인과의 대화, 세상과의 대화,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오해를 줄이는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는 조금씩 평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그 말이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 말이지요. 조용히, 천천히, 진심으로 그 말이 닿는 곳마다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의 날씨와 같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말이 무겁고 마음이 맑으면 말이 투명하지요.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맑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의 말에는 멈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던지기 전에 잠깐의 숨을 고릅니다. 그 한순간의 멈춤 속에서 말이 부드럽게 정돈됩니다. 급한 말은 감정의 파편이 되고 멈춘 말은 지혜가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망치는 건 대부분 생각보다 먼저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생각을 마치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대화의 품격을 만듭니다. 말에는 습관의 향기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단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세상이 늘 부족하게 보이고 감사가 익숙한 사람은 어떤 하루에도 기쁨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신 이 일에서 내가 배울 건 뭘까? 이렇게 묻는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말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달라집니다. 무심코 나온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 수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도 있다는 걸 한 번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그 깨달음이 말을 바꾸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늘 위로받아온 사람은 위로로 말하고 늘 비난받아온 사람은 비난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투가 거칠다면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받은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해를 줄이는 첫걸음은 그 상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거친 말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보게 되면 미움보다 연민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때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말은 부드럽게 시작하고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말을 부드럽게 시작하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끝내면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오래 울립니다. 말의 시작은 감정이지만 말의 끝은 품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든 마지막에는 부드럽게 내려놓으세요.
그 한 문장이 대화를 정리합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그 마음 이해해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이 짧은 문장들이 긴 오해를 끝내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답보다 온기를 원합니다. 논리로는 마음을 설득할 수 없고 온기로만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이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설득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손길이어야 합니다. 오해를 줄이는 대화의 마지막 비밀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는 것. 말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따뜻하면 내용도 따뜻하고 그릇이 차가우면 아무리 좋은 말도 식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말하면 상대는 그 온도를 기억합니다. 그 사람 말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와의 대화도 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왜 이렇게 못하니? 나는 왜 늘 부족할까? 이런 말들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시입니다. 대화의 지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말은 자기 마음을 다독이는 약입니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대화는 존중의 균형 위에서 완성됩니다. 한쪽이 말을 독점하지 않고 한쪽이 침묵만 하지 않을 때 그 대화는 균형을 이룹니다. 존중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 생기고 그 존중이 이어지면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 위의 대화에는 오해가 없습니다. 오해를 줄인다는 건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을 배우고 침묵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배웁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이해받을 때 더 깊이 변합니다. 그 이해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은 짧지만 여운은 길다. 그 여운 속에 따뜻함이 남는다면 당신의 말은 이미 훌륭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햇살 같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힐링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